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먼저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방송에 복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만약에 방송 일정이 좀 더 밀리거나 그런 상황이 나왔으면 안 됐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좀 수술 이후에 회복도 잘 되고, 그리고 지금도 하루하루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일단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일정을 드렸던 그 스케줄대로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를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도 이제 건강 잘 신경 쓰시고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번 주가 이제 대선 전주였죠. 대선 전주부터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특히 이번 주 가장 혼란스러운 주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지표들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룰 지표는 지금 코로나 관련 그 지표인데, 유럽 쪽에서 지금 셧다운 2차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셧다운을 하기 시작하는 그 유럽 국가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셧다운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2차 셧다운을 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도 그렇고, 그리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확진자가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결국 10만 명, 일일 확진자 10만 명을 한번 찍었죠. 근데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넘는 수준의 그런 흐름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11월 FOMC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열린 11월 FOMC에서는 뭐 크게 다를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FOMC에서도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결과를 보고 좀 정치적인 그런 지형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거를 보고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FOMC는 뭐 크게 우리가 뭐 집중해서 봐야 될 항목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12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2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12월 FOMC는 아마도 증시에 조금 비둘기성 호재를 가져다 주는 그런 FOMC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부양책은 이미 다 물 건너갔죠. 부양책이 다 물 건너갔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주간 그리고 이 이후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12월 FOMC에서 연준이 한번 선물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1월 FOMC는 일단 이번에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개표 결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미국 대선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압승을 예측을 하는 그런 언론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바이든 우세, 그리고 뭐 월가에서도 바이든에 좀 베팅한 형태 이런 뉴스를 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알 수 없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류 언론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표 결과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만약 우세로 나타났다, 소폭 우세로 나타났다, 그렇다 해도 그 위에 불복선언 같은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편 투표가 그 결과들이 언제 배달이 완료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우편 투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가 뒤로 밀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내일부터 선거가 시작이 되고 4일 아시아장 오후 2시 전후로 개표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증시는 3일보다도 4일날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아시아장에서.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요일부터.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개표가 이제 일단 4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4일 오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앞선 상황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반영이 다 안 됐겠죠. 이 개표 결과는. 이것을 가지고 조기 승리 선언을 계획을 한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개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 뒤진다. 그러면 우편 투표에 대한 그 부정,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불복 선언을 하면서 법정으로 그냥 이 미국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오히려 대선 이유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상황들이 미국 의회입니다. 상원, 하원이 과연 어느 정당에게 넘어갈지, 의회 권력이 과연 누구에게 넘어갈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백악관과 상원이 어느 한쪽에서 다 이렇게 집권을 해줘야만 뭐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도 안정성을 띠게 되는데, 만약에 백악관과 상원의 권력이 반대로 나오게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증시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번 주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 2차 셧다운 조치가 확대되고 있고 2차 팬데믹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2차 팬데믹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속도로 유지되는 형태로 확대가 된다,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이거는 뭘 의미하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양책을 의미하죠. 더 큰 부양책을 불러오는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2차 팬데믹이 지금 수준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산이 될 경우, 그래서 뭔가 치명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또 다른 공포를 야기할 경우에는 그때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좀 연결을 시켜야겠죠. 12월 FOMC 이것과도 또 연결이 돼서 여기서 또 한 번에 더 큰 선물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차 팬데믹을 악재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디테일하면 좀 봐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속도로 2차 팬데믹이 확산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가파라지지 않고 지금 속도로 확산이 된다면 그냥 뭐 이런 형태로 계속 가다가 오히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여러 정책들이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딱 끝나면 시장이 바로 상승할 것인가? 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대선 이후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이 대선에 대한 이슈가 교통정리가 다 됐다. 그러면 바로 상승하냐? 그것도 저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3월 달에 코로나 충격 여파로 크게 쿡 떨어지고 거의 뭐 2, 3일 만에 반등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형태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대선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도 이 바닥을 조금 다지는, 위아래 좀 제한된 상하 변동성이 좀 지속된 그런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 특히 주식을 얼마 오랫동안 하지 못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형태, 또는 정말로 가긴 가는 걸까? 상승하긴 하는 걸까? 이러다가 더 하락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장세를 어느 정도 연출을 하다가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선 이슈가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바로 그 이후에는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잠정 좀 단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좀 더 지루한 장세를 한 달 정도 더 가져간 이후에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체크된 것들, 개표 결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특히 4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부터 아마 이번 주 주말에도 아마 큰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다음 주는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죠. 다음 주까지, 뭐 다음 주 이미 시간까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 변동성이 계속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물 경제를 보면은 일단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막 확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일단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백신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이 확대가 되겠죠. 백신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실적들 그리고 예상되는 그 매출들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결과들을 시장에는 미리 반영을 시킨단 말이에요. 미리 반영을 시킨다고. 그래서 일단 실물 경제는 일단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나아질 것이지만 이렇게 미리 반영되는 이런 효과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1년에는 그래도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도 좀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틔우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건강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정책을 통해서 부양을 시키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역효과는 나중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터질 겁니다. 이건 이제 내년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2021년은 좀 많은 분들이 숨통을 틔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말로 잘 대응을 해야만 지금 이런 장세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 예측할수록 금융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지금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이번에는 조급함을 좀 버리시고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더라도 시장이 바로 가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좀 진득하게 좀 기다리는 형태. 그런 형태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만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달러 인덱스 지금 차트는 주봉이거든요. 일단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렇게 N자 형태로 반등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구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조정이 되겠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반등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달러 인덱스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반등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간다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오히려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2021년에도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과 중국 시장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분명히 환차손이 좀 발생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환차손 때문에
미국 시장 하락과 환차손이 맞물리면서 손해가 더 커진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환차손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년 2021년이 어떻게 보면 금융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장기 사이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통화 시스템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한계치에 다다르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2021년. 물론 겉모습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겉모습 형태에서는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겠지만 그 한편에서는 이런 모든 사이클들이 이제 피크를 찍고 종료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도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시장을 관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